안녕하세요. 권준광TV의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토론에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저 서로 간에 그냥 말로다가 그냥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특히 여당 후보 나온 이재명 후보 참 정말 해도 너무해요. 참 너무해요. 그게 이재명 후보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게이트, 검찰 게이트, 100% 확신, 1대1 토론하자. 이재명이가 한 겁니다. 베이퍼 컴퍼니의 정치자금 지출 의혹, 터무니없어. 경호 아닌 인력 지원 받은 것. 참 정말 말도 잘 만들고 잘 피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게이트라며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직 총장이고 현직 검사여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검찰 게이트다.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특검을 하자니까 왜 특검에 대해서 하자고 왜 그걸 응하지를 않느냐고. 그리고 여당은 왜 특검을 안 해요. 그래 놓고 그냥 말 만들어서 맨날 그 사람네들은 말 바꾸기, 말 덮어씌기, 말 피해가기. 아유, 참말로 어쩌다 이렇게 됐냐 나라가. 이 후보는 그 범죄 집단이 이재명 10년 찔렀는데 씨알이 안 먹힌다. 이재명은 공산당이다. 우리한테 돈 다 뺏어갔다. 1,100억도 뺏어갔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이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은 우리하고 욕하고 싸우는 사이다 하는데 기자하고 욕하고 싸운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이 나한테 앞으로는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 검사들을 돈 좋아한다.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영장 나오면 바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의심받아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김만배가 자기 그 지인하고 통화할 때 그 녹취록에 나오는 거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양승택 그 대법관의 그 검사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법적 처벌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김만배가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어서 윤석열이 영장 나오면 바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그 얘기는 판사들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사를 그렇게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영장 나오면 바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 얘기한 그 얘기의 그 주안점이 양승택 대법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건 다 빼고 영장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의 그 조모자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있던 김만배가 구속돼 있는데 김만배가 그 한 얘기 중에 영장 나오면 윤석열이 죽는다 이렇게 한 거, 그거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영장 나오면 바로 죽는다, 이거는
대장동 사건에 의해서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그 검사가 대법관 조사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판사들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불쾌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이 영장 나오면 영장 들어오면 죽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자기들의 한스러운 얘기인데 앞에 거 뒤 거 다 빼고 김만배 녹취록 중에서 각색한 거예요. 윤석열은 내 가다니면 죽는다. 그 부분 영장 나오면 바로 죽는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장동을 만든 그거 한 사람은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에요. 이재명 시장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거에 대한 거를 그 대표라든가 그 간부들을 다 임명하고 결재하고 보고하고 지시한 것이 이재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왜 윤석열을 끌어다 댔는데 되냐고. 야 진짜 말 만들고 말 바꾸는 거 이 좌파들은 알아줘야 돼. 아우 그냥 열불 나가지고 말이죠. 좀 애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사실적인 이야기로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예? 뭐 용서를 해달라든지 뭐 아니면 구걸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말을 싹 그냥 앞뒤 다 빼고 그냥 그것만 빼가지고 그 녹취록에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덮어씌는 거예요. 거기에 김만배의 얘기가 대장동 거기에 약간 얘기를 하면서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대장동에 나와 있는 관계된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몸통이 누굽니까? 아 진짜 정말 열불 나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안 해보고 살아가지고요. 자 이렇게 말 들어고 말 바꾸고 말 뒤집고 모양 앞뒤 거 다 잘라내고 말이야 그냥 엉터리게 그저 각색해가지고 이걸 갖다 말하는 거 이런 사람들 보면요. 아주 우리는 그냥 배아지가 뚫려서 그냥 속이 뚫려가지고 우리는 그런 걸 못 봐줘요 그걸. 야 어떻게 이러고 살까 인간들이. 이 후보는 필요하면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자료 갖고 객관적으로 토론하자. 1대1 토론이라도 하자. 토론해서 말도 못하고 우물이고 화만 나고 지난번에 토론 쪽에 욕이 안 나온 게 다행이더만. 이재명이 열불 나가지고 뭐 심상정 그 후보가 그냥 막 따지고 뭐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윤석열 후보가 따니까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엉뚱한 딴 거 얘기하고. 예? 아니 오른쪽 얘기인데 왼쪽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놈은 토론 같은 토론이에요. 주제 본인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시기 마음대로 정하고 방식 마음대로 정하고 장소 마음대로 정해서 하자. 특검은 반드시 누가 되든 해서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져야 된다며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근데 특검 하자고 이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는데 왜 여지껏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이 정부에서는 왜 못합니까? 빨리 특본 설치하면 될 거 아니요. 이번에 아니도 정권 바뀌면 하겠지만 말이에요. 해서 그냥 싸그리 잡아놔야 되겠다.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만 명이면 관련한들 그냥 멍청 잡아놔야 돼. 그래 나라가 바로 쓴다고 그냥. 이 후보가 2017년 대선 경선과 작년 대선 경선 때 베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회사에 정치 자금을 지출했다는 JTBC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선을 그었다. JTBC가 원래 그 여권의 그 나팔수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지난번에 베이퍼 컴퍼니 얘기했잖아요. 회사가 없는데 거기다가 돈을 갖다 집어넣었다. 1억 6,300만 원을 넣었다.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 후보는 경호가 아니고 인력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인력 지원도 마찬가지지. 거기 공적 하는데 왜 인력 지원을 받아? 지금도 경호 인력은 별도로 없다. 경찰이 또 경호해 주기도 하니까 라며 실제로 정치 자금이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해야지 서류상 회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 22일 JTBC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 측이 계약한 경호업체에 경호 목적으로 약 1억 6,3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 경호업체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회사 임원 명단이 일부 겹치는 등 베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있다고 JTBC는 보도했다. JTBC가 아주 파고들었어요.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JTBC가 보도한 업체와의 계약은 가격 비교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계획을 했구나 근데 그게 불분명하잖아. 주소도 없고 말이죠. 후보자가 방문하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현장 지원 인력 보강 차원, 즉 행사 지원 및 안내 등이 어떤 만큼 가격이 비싼 전문 경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 비용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회계도 투명하게 집행했다며, 다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입력 시 경호 항목으로 기재하는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면 착오였대요. 뭐 직원이 착오였다. 실무적인 착오였다. 야, 참 말 피하고 말 바꾸는 것만큼은 지금 알아줘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가 됐을 것 같습니까? 참 정말 말 갖다 바꾸고 말 집어넣는 건 참 잘해요. 참 잘해. 이 사람들. 이 좌파는요, 이부의 공산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여튼 말 만들고 말 바꾸고 그런 건 참 잘해요. 아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아주 각색, 각분을 다 조작하는 건 이게 참 잘해요. 이게. 아유, 아주 정말 이놈의 대선 빨리 끝나서 정권 교체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화 정말. 우리 같이 정돌 가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주 속이 뒤집혀서 못 보고 못 봐주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시청자 중에서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그냥 엉뚱하게 무슨 윤석열 게이트라고 얘기를 집어고, 아니 김만배가 게이트라고 성남 대장동의 한 사건에 대한 구속된 김만배가 게이트라고 얘기한 것 갖다가 엉뚱한 데다가 갖다 붙이고 그래요. 아무리 떠들어고 아무리 해도 우리 좌파들의 속내는 다 알아요. 국민들이 다 알아. 좌파만 지금 모른 척 하는 거죠. 다 압니다. 형수한테 개 쌍욕을 하고 그냥 뭘 찢어버린다고. 찢어버린다. 참 기가 막힌. 참 정말 이렇게 두고도 뻔뻔히 서 있는 거 나 같으면 이거 후보 이거 사퇴하고 못합니다. 제가 이런 거 사실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전 처벌 받겠습니다. 나 같으면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나는. 야, 이렇게 정말 얼굴이 깽거리 같이 두꺼운 사람이 있을까? 대단해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도를 해드립니다. 김 총리 52만 재택 치료 중, 지금 현재 이렇게 재택 치료 중 있는 사람이 전국에 52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확진자 수로 공포감 가질 이유 없어. 이제 바른말 했구만. 바른말 했어.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보도해드렸죠. 코로나 숫자 느는 거 지금 현재 염려하실 거 없다.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외국에 마스크 다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코로나 가지고 정치 방역하지 말고 소상공인 다 죽이지 말고 지금 현재 마스크는 가급적 사람들 모일 때는 쓰되, 그러나 일상생활 하는데 이 코로나에 지금 현재 확진자 수 나오고 있는 거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계시면서, 그러면서 면역력을 키우시고 식사 잘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기, 여러분 독감 감기 됐다고 해서 피해 다니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감기 정도 생각하면 감기보다 훨씬 전염률은 강하지만 사망률은 아주 얕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실 거 없다. 근데 이제 와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총리가 23일 코로나 중대본 회의 주제, 중대본 출범 2년,
보건당국 업무부담 고려 중앙부처 공무원 파견. 최근 15일 100만 명 발생했으나 중증 화율 매우 낮아. 위중증 사망관리 가능 판단 시 거리두기 개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일선 방역 현장에 파견한다. 또 단순히 확진자 수만으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주장한 거 이겁니다. 이제 와서 정부가 얘기를 인정을 하네요. 확진자 수만으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 솔직히 인정하는구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대본을 출범한 지 오늘로 정확히 2년이 지났다며 지금이 아마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상회복 마지막 고비인 것 같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감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52만 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며 최근 매주 2배씩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6,500여 명을 확충한 데 이어 곧 중앙부처 공무원을 추가로 일선 방역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를 받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치료나 처방은 동네 병의원 또는 의료상담센터로, 생활지원 문의는 행정상담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궁금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 전화번호를 확인하시면 행정상담센터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다며 각 지자체들은 이제 중앙부처 공직자까지 여러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가 오미크론을 대응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또 위중증률 및 사망률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다며 방역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 수칙 이행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제가 여러 번 방송했잖아요. 이제 정부 총리가 이제 그 인정을 하고 발표를 했네요. 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전혀 공포감이나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셔도 됩니다. 감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보다 사망률은 훨씬 적습니다. 감기에 뭐 20%도 안 됩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제 정치 방향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얘기네요.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2년간 누적된 코로나 확진자 200만 명 중 절반인 100만 명이 최근 15일간에 집중 발생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치명률 및 중증 화율은 델타 변이의 4분의 1, 계절 독감의 2배로 정도로 낮다. 사망자 숫자도 7.8%에 불과하다. 사망자 숫자도 7.8%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망자는 아주 적습니다. 이건 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감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3차 접종을 마친 경우 계절 독감 수준 이하로 치명률, 중증 화율이 감소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계절 독감 수준 이하로 치명률,
중증 화율이 감소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실체는 이제 분명해졌다. 이에 맞게 방역 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일도 이제는 마무리가 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방역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방역 당국과 국민 모두가 이에 맞게 행동을 바꿔 나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빨리 외국과 같이 마스크 버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 정도 계절병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면 된다. 확진자 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 제가 외국 다 저기 알아보고 들어봤는데요. 외국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 나라만 아직까지 정치 방향으로 꼼짝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계절 독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사망자 숫자는요.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면 7.8%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7.8% 아주 극소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 언론에 떠들고 그 부풀리게 하는 거 이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계속 그냥 유지하시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 걱정하고 가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지내시면 됩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더 오히려 독감도 적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 확진자 수도 적어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정부는 정부의 정식으로 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진실한 그런 의학 쪽에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국민들을 그렇게 유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심찬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들 꼭 능률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